네, 오늘 발표할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 결제 사업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장의 오해와 사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한데 그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과 PG 사업과 온라인 밴 사업의 성장 그리고 코로나 완화에 의한 경제활동 정상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투자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투자 리스크는 카드 수수료가 기대보다 더 대폭 인하되어서 좀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 결제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돼서 오프라인 밴 시장이 축소될 거라는 점도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결제 사업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제 프로세스는 오프라인 결제와 온라인 결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는 각 상점에서 밴이라고 불리우는 그 단말기에 카드를 긁어서 결제를 하면 밴사가 요청을 받아서 카드사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각 카드사에서 결과를 전송해주고 그 밴사는 다시 상점으로 결과를 전송하게 되는 프로세스이고,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각 온라인 쇼핑몰들이 가맹점으로 보고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PG사의 모듈을 통해 결제를 하면 온라인 밴사가 대신 요청을 받아 각 카드사에 승인 요청을 하고 그 결과들도 계속 다시 전달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이때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밴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10,000원을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150원을 제하고 상점으로 9,850원을 전달하게 되고 그 150원 중에 30원을 오프라인 밴사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오프라인 밴사는 그 30원 자체가 바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밴사한테는 매출이 중요하고 PG사는 조금 다른데요. PG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10,000원을 결제하면 그 카드사, 온라인 밴, 그리고 PG사가 이제 수취할 각각의 수수료들을 제한 9,780원 정도를 이제 온라인 가맹점으로 전달을 하고 그 나머지 220원인데 그 전체 수수료의 220원이 이 PG사의 매출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와 온라인 밴사의 수수료가 매출 원가로 잡혀서 PG사 수수료 40원은 바로 매출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G사한테는 매출 총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밴 산업과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밴 산업은 축소된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일단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거래 건수나 가맹 점수들의 지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그 공시해주는 밴사 전체 영업 실적이고요.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 그 사업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도 밴 건수가 계속 오프라인 밴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이 온라인 결제 시장의 확대인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아직까지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75% 이상으로 아직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올해 연말에 결정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카드 수수료 인하 건에 대한 우려인데요. 과거에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도 수수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모든 벤사들의 영업 실적을 한번 보았는데요. 먼저 16년, 17년, 18년은 매출이 계속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이 벤 사업 매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스 정보통신 이 개별 회사에서 벤 사업 부분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도 17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다른 부분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먼저 17년과 18년 사이에 아까 벤사들의 그 사업 매출이 꺾이지가 않았었는데 그 부분은 그 기존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의무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단말기 판매 매출이 증가했어서 중개수수료 수익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었지만 그 판매 매출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벤사들의 매출이 그렇게 꺾이지 않고 정체된 것처럼 보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19년, 20년에는 사업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의무 전환 시기가 끝나면서 단말기 판매 그 매출이 줄어드니까 벤 사업 전체 매출이 감소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업이익단을 좀 봤는데 18년부터 영업이익이 급감을 한 거를 아까 확인했었는데요. 그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PD 사업 관련 비용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 부분이 영업 비용들인데요. 초록색 부분이 PG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영업 비용인데 그 부분이 전체 비용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벤사들이 이런 카드 수수료 인하나 등등에 대비해서 PD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던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은 그래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도 그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의해서 급감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만 떼어놓고 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도 17년에서 18년에 단말기 매출이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매출은 파란색인데요. 16, 17, 18년도 증가하고 다시 이제 그 전환 시기가 끝나면서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막대는 수수료 매출액인데요. 수수료 매출액 추이를 보면 그 수수료 인하의 직접적인 영향은 18년도부터 조금씩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2020년은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그걸 감안하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체 매출액이고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의 그 영업이익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도 1년, 18년 사이에 단말기 관련 비용들이 영향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빨간색이 단말기 관련 그 비용들이고요. 파란색이 전체 그 영업 비용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6, 17, 18년도가 단말기 관련 비용이 절반 이상, 전체 비용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19년도부터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는 그래서 단말기 관련 비용이 이제 감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그래도 생각보다 양호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는 2020년보다 안 좋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카드 수수료 인하 시기와 현재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현재 그 당시 과거와 현재는 조금 기업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시장 점유율이 나이스 정보통신의 이제 벤 처리 건수인데요. 이 초록색이 나이스 정보통신의 그 시장 점유율입니다. 16년, 17년도에 점유율은 17%, 18%였던 것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23%까지 확대된 것을 보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벤 사업이 나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19년도부터는 PG 매출이 벤 매출보다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PG 영업이익도 현재 17에서 19% 정도로 추정되고,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빠른 PG 실적이 추가된 덕분에 앞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의한 매출 감소는 과거보다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벤과 PG의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영업이익단에서 가장 감소 영향이 컸던 단말기 관련 비용도 이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매출 감소에 의한 영업이익 감소 영향도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앞에 그 오해와 사실들에 대해서 결론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벤 시장의 성장성은 다소 낮아 보이지만 나이스 정보통신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영업이익 감소는 카드 수수료 인하보다 오히려 단말기 관련 비용 등 기타 비용 증가에 영향이 컸다. 그리고 PG 실적 비중 증가와 단말기 관련 비용 부담의 감소로 과거보다 카드 수수료 인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점입니다. 대신에 카드 수수료 인하 폭이 얼마나 클지가 이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2025년까지 실적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벤과 PG 그 실적을 따로 추정을 했는데요. 벤은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1분기 실적 지표 기준으로 계속 3% 정도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5%를 유지한다고 가정했고, PG는 매출 성장률은 28%부터 매년 보수적으로 한 2%포인트씩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2.5%로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매출은 PG 매출이 크니까 매출은 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데 앞으로는 PG의 영업이익이 전체 성장을 이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벤과 PG의
합산된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멀티플을 계산할 때 나름 보수적으로 하려고 배는 5만 주고 PG는 8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3,300억 정도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실적을 추정해서 내린 이제 현재 가치입니다. 이 부분이 계산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10%만 할인해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쟁사와 조금 비교를 해보는데요. 먼저 PG는 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이고 배는 한국정보통신이 경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년도 자료지만 중요한 거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KG 이니시스는 아직 그 PG 비중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년과 21년 그 예상치에 대한 비교입니다. 아직 PG사들만큼 이익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벤사로 보는 한국정보통신에 비하면 이익은 작년에 많이 났고 앞으로 많이 날 건데 시가총액은 한국정보통신이 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보았고 만약에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해서 시장에서 PG 사업 가치를 이렇게 반영해서 멀티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리레이팅이 된다면 NHN 한국사이버결제 멀티플의 절반 정도가 13배인데 그리고 그 한국정보통신 이 경쟁사의 지금 멀티플 영업 이익 기준의 멀티플도 13배, 14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적용을 하고 가까운 21년 예상 영업이익이 420억이 나온다면 시가총액은 5,5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래는 참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나이스정보통신 PG 매출 중에 여행 아고다라는 플랫폼 여행 매출 비중이 약 10%였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이 부분도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 보았고요. 네, 그리고 아고다 검색량, PBR, PER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 시가총액 비교한 부분을 참고 자료로 넣어 놨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